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EFT로 돈 트라우마를 치유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돈도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데요. 과거에 돈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억이 이 무의식 속에 깊이 남아있으면 돈에 대한 거부감, 또 두려움,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애를 얻게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EFT로 이제 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을 지우기 시작하면서 제 경제 상황은 예전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또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이런 무의식의 부정성들이 치유가 되면서요.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굉장히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일단 마음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풍요롭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풍요로운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끌어오고 더 많은 풍요를 끌어오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마음 상태를 풍요롭고 부자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돈을 끌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20, 30대를 거의 이제 돈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20대 때 그 명상단체에 지도자로 딱 들어가게 되면서 처음 월급을 한 6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단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한 달에 8만 원씩 한 석 달 정도 받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뒤로도 제가 그쪽에서 한 14년 일했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았고, 100만 원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물가라는 게 있고 물가 상승률에 있는데 거기에 전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나 순진하고 좀 어리석은 면이 많아서 돈을 밝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의 어떤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물론 불만은 있었지만 다른 이 단체를 나오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할 힘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 그 단체를 나오면 제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한마디로 참 어리석었었죠. 예. 그래서 그 명상단체에서 한 14년 정도 일을 하면서 항상 쪼들렸어요. 항상 돈이 부족하고 100만 원을 가지고 정말 기본적인 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옷도 항상 싸구려 막 중고 매장이나 이런 데서 입어야 되고, 밥을 먹고 그러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쪼들리는 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면 거기서 만족을 하고 그냥 순응하면 되는데, 저처럼 거기서 불만족이 커지면요 사고를 꼭 치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이 욕구불만이 심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월급을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갑자기 경락 마사지 샵에 가가지고 육회 150만 원짜리 얼굴이 작아진다는 거를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나중에 또 경험을 한 게, 돈이 없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필요도 없는 물건들, 아주 싸구려 물품들을 잔뜩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도 있었냐면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1,000원짜리 쓸모도 없는 그런 거를 한 10만 원어치를 사온 적이 있어요. 그거 거의 다 버렸어요. 정말 필요도 없고, 정말 쓸 때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사고를 치고. 그래서 제가 그 150만 원짜리 경락 마사지를 받고 얼굴이 정말 작아지더라고요. 핸드 경락. 근데 일주일 만에 도로 이렇게 얼굴이 커지고 아무 효과가 없고요. 결국 그거를 카드로 이제 끊었는데 갚는 과정 중에 빚이 50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도저히 월급을 한 1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500만 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빚이. 그래서 결국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엄청 울면서 빌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정말 미친년 소리를 들어가면서 정말 자존심이 확 내려가고 수치심을 느끼며 그거를 변제해 줬는데, 그 뒤로 또 한 번 사고를 쳤어요. 제가 카드를 너무 생활비가 좀 부족하고 항상 욕구불만에 시달리다 보니까 월급 내를 항상 초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현금 서비스의 무서움을 정말 절실히 느꼈는데, 이 카드에서는 정말 그 공인된
그 고리금 업자구나. 그 제가 예전에 한 300만 원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500만 원이 돼버리더라고요. 엄청난 고이율 이자인 거예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는 정말 절대 받으면 안 되겠다. 요즘에 좀 저렴하게 나온 상품도 가끔씩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정말 예, 절대 현금 서비스는 받으면 안 된다. 그때 뼈저리게 느끼고, 두 번째도 가서 엄마한테 이제 막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또 그때 이제 아버지까지 합쳐서 인연은 미친년이다 막 이러면서.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명상단체 지도자로 있고 회원들 앞에서는 막 항상 막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의식성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 관리 하나 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서 미친 뉴스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의존적인 삶을 살다니 그때 자존감이 엄청 많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자존감이고 뭐고 어쨌든 돈을 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한 500만 원을 2번씩 갚아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카드 사고를 치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쪽팔리고 창피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카드 사고나 이 빚을 지는 사고는 안 치겠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절대로 카드를 안 쓰게 된 거예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했던 거 다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만 쓰는 거예요. 현금만. 그러다 보니 빚은 안 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깝깝한 거예요. 어쨌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있는데 내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거나 좀 목돈이 들어가야 될 때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타개하게 됐냐. 제가 작년에 그 8, 9월에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EFT 치료를 받았어요. 그 최인호 원장님께. 그래서 받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져서 한 8회 정도 딱 됐을 때 그 금액이 좀 굉장히 좀 고가기 때문에 한 8회 정도 받았는데 되게 좋아진 느낌이 드는데 한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최인호 원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 제가 더 좋아지려면 더 해야 되는데 제가 현금이 없고 카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옛날 사건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그 최인호 원장님께서 그 부자는 투자에 지출을 하고 빈자는 소비에 지출을 한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바로 또 카드를 결제를 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부자들은 만약에 이거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레버리지라고 하죠. 투자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먹고 없애고 그냥 소비적인 거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아주 소모적인 것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말씀을 믿고 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제 뭐 더 이제 EFT를 받아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받고 결국은 이게 참 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제가 제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돈을 뭐 200이든 300이든 500만 원이든 쓰면 그 돈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저한테 환수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지고 치유가 되면 저한테 또 치료를 받겠다는 내담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들은 제가 아주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목돈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목돈을 확 써버리면 그 달 안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구나. 돈은 쓸 때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EFT로 돈 트라우마 치유를 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그 경락 마사지를 받으면서 빚이 막 500까지, 600까지 막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카드사에서 이제 제가 연체가 되니까 이제 카드사 딱 번호가 뜨면 안 받아버리죠. 그러면 와 정말 카드사 정말 집요합니다. 여러분들 카드비 정말 절대 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올 거예요. 회사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대면서 그 카운터에 절을 하면 저는 완전 망신살인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제 휴대폰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휴대폰으로 그 카드 회사가 수도 없이 정말 안 받으면 하루 10번도 하더라고요. 와, 무섭습니다, 정말. 예. 그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회사로 전화가 수시로 오게 되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한테 이제 막 무릎 꿇고 빌면서 겨우 이제 빚을 갚으면서 제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많이 올라왔냐면 먼저 야, 이렇게 돈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잘난 척을 하니 네 관리나 잘해라. 그러면서 이 육체적인 느낌, 그때 이제 EFT를 하면서 육체적인 느낌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두근거리고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 돈 생각만 하면 얼굴이 벌개지고 막 빨리 회원 그 수련 명상지도 하러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머릿속이 너무 아프니까 회원들 앞에서도 정말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열한 내가 카드사에서 빚독촉이나 받는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명상을 이야기하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은 그때 막 수치심, 불안, 죄책감이 엄청나게 들었죠. 예. 그래서 제가 EFT를 하면서 정말 제가 미친년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월급 100만 원 받으면서 수백만 원짜리 경락 마사지나 받고 있고 이게 빚이 더 늘어날 때까지 좋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미친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EFT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해서 야, 이 미친년아 이걸 5번 큰 소리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카드 빚을 지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나는 나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EFT를 하다가 제가 아주 종종 아주 애정하는 방법이 욕수련입니다. 욕수련. 예. 그 사람들이 욕을 하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욕을 한번 이 EFT나 수련 상태에서 하면 엄청난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점잖은 척 하지 않고, 예, 욕을 좀 많이 시킵니다. 욕설을 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욕설을 하면요 아주 굉장히 큰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정화, 부정적인 감정, 특히 분노의 감정을 정화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돈과 관련된 트라우마 사건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저도 적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돈 트라우마와 관련된 사건들 이제 지운 것들 보면 제가 이제 39에 대학로에 어떤 극단의 조연출로 들어갔거든요. 뮤지컬 배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연출 극단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개월, 그때 거기에서 한 10개월 정도 일했는데 딱 그 추석 때 10만 원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10,000원인 거죠, 10,000원. 예, 그래도 뭐 그게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끼니를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제가 친정이 되게 잘 살아서 돈을 벌릴 수도 있었지만 그게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나이에 손을 벌린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거든요. 내가 내 꿈을 위해서 가겠다는데 좀 잘 사는 친정한테 돈 좀 벌리고 나중에 제가 잘 살면 되고 나중에 보상을 하면 되는데 너무 생각이 고시시했던 거예요. 절대로 나이가 많으면은 손 벌리면 안 된다. 이게 예전에 그 법륜스님 직문직설에 나이 20살이 넘으면 자기 밥값을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 너무 강하게 인식이 돼서 물론 그 말이 맞지만 준비가 안 되고 친정이 좀 잘 살고 집이 살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게 잘못된 인식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손을 안 벌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너무 배고프니까 편의점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특가 상품으로 나온 컵라면 500원밖에 안 해요. 되게 미니 사이즈. 그거를 먹은 거예요, 서서. 근데 먹으면서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마흔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500원짜리 컵라면을 쭈그리고 서서 먹고 있다는 그 사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자존감이 낮아서 더 수치심을 느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먹으면서도 이렇게 내가 돈이 없지만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너무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 상황 자체가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제가 그때 그 뮤지컬 배우 하면서
낮에 이제 종종 이제 너무 출연료가 적으니까 마트 행사를 이제 좀 많이 했었어요. 뭐 고등어도 굽고, 연어도 빨고, 뭐 사과 배도 빨고. 근데 그 마트 행사 알바를 가야 되는 서류에 이제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다가는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가다가 다리를 다쳐서 면접을 못 간다. 왜 그러면서 오는 그 길이 얼마나 씁쓸하고 너무 창피하든지. 예. 그래서 이때 이 기억들을 EFT를 하면서 떠올리니까 와 정말 너무 쪽팔려. 이 나이에 편의점에 사서 컵라면이나 먹어야 하다니. 누가 보면 어쩌지? 난 도대체 이 나이 먹도록 돈 한 푼 모아 놓지도 못하고 뭐 한 거니. 정말 난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는 거다. 이거를 EFT로 한번 이제 지워보는 거예요. 예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정말 이 나이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먹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 응? 누가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 너무 수치스럽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이 나이 먹도록 돈 한 푼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모아놓지도 못하나.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자신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EFT로 이렇게 지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기억을 지운 다음에요. 어떻게 하냐면 확언을 꼭 해주시는 거예요. EFT 양대산맥의 수용학언. 뭐뭐 하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걸 수용학언이라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확언을 하는 겁니다. 확언. 예. 확언은 내가 그렇다고 확실하게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건데요. 이 확언만 하면은 왜 효과가 잘 안 나고, 효과가 미비하냐면, 물론 확언만으로도 좀 병을 고치고 하는 뭐 유튜버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언만 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언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꼬릿말이 올라와요. 예, 꼬릿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긍정적인 확언을 하면 의심과 두려움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게 꼬릿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48kg이다. 뭐 되게 60kg, 70kg 넘는 분이 그러면 꼬릿말이 당연히 올라오죠. 웃기고 앉아있네. 너 지금 뱃살 디룩디룩하고 살 그렇게 쪘는데 네가 무슨 48kg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확언이 현실화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무의식적 저항감이 너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확언을 안 하느니 못합니다. 그래서 확언을 하실 때 어떤 꼬릿말이 올라오시는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그 꼬릿말이 올라오는 걸 아니야.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이니까 나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48kg야. 이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무의식은 그 안에서 엄청 비웃고 있을 거예요. 웃기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반드시 EFT든 어떤 뭐 자기 연민이든 올라오는 그 의심과 두려움, 꼬릿말을 반드시 지워주고 정화해 준 다음에 확언을 하시게 되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EFT의 양대산맥은 뭐라고요? 첫째 수용학언, 두 번째는 확언입니다. 예, 그래서 돈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쭉 지우신 다음에 확언을 해줍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확언을 했어요. 아까 그 기억들을 지우고 돈은 벌면 돼. 나는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꼬릿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꼬릿말이 올라왔냐? 웃기시네. 너 큰 돈 벌어본 적도 없잖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리기네. 막 이러면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막 꼬릿말이 올라오니까 더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확언을 했냐? 야, 진짜 돈을 벌면 된다니까? 너 왜 자꾸 딴지 거는 거야? 딴지 걸지 마! 이러면서 제가 무의식을 확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에고라고도 하는데요. 이 에고는 잘 달래고 다독여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반복이 되면 혼을 좀 낼 필요가 있어요. 이 에고는 정말 그 아주 작은 미세한 틈을 타가지고 확 올라와서 우리 신념 체계를 장악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구분을 하셔서 이 에고, 이 무의식의 꼬릿말들을 연민으로 잘 보살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 혼을 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많은 연습과 이렇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해보세요, 한번. 자, 그리고 다음 또 확언을 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라이프 코치이다. 이렇게 확언을 하니까 또 어떤 꼬릿말이 확 올라올까요? 이런 꼬릿말이 올랐으면, 야! 너한테 코칭받는 사람들 대부분 너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 그 사람들보다 돈도 잘 못 벌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니까짓게 무슨 코칭을 한다고 그래. 제가 이렇게 심리상담사 라이프 코치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걸려있는 부분이 이거였거든요. 보면은 저는 20, 30대를 그 명상단체에서 일하면서 돈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돈을 못 벌어. 나는 큰 돈 벌지 못해. 나는 돈에 대해서는 백지야. 이런 어떤 생각과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내담자분들이 다 저보다 다 좀 물론 심리적인 불안이나 안 좋은 그런 것들, 걱정거리들을 갖고 있지만 다 그럴듯한 회사에 뭐 회사 CEO도 있고 전문직 사람들도 있고 다 저보다 더 잘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와 이런 잘 나가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한테 코칭을 받는데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좀 자신감이 없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꼬릿말들이 계속 올라오길래 어떻게 확언을 다시 했냐면 야 그럼 이명박, 최순실, 박근혜도 너보다 돈이 훨씬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코칭 받을 필요가 없겠네? 내가 보기엔 누구보다 코칭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응?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따로 있니? 너나 나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돈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돈 없어서 마음이 기죽을 때가 있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딱 얘기하니까 이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정말 이명박,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의 강을 다 뒤엎고 완전히 말아먹으면서 그 탐욕스럽게 돈을 다 끌어왔고, 막 최순실도, 네, 막 그 온갖 명품으로 휘감으면서, 하지만 정말 정신세계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는 완전 밑바닥 상태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절대 성숙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라이프 코칭이 필요하고, 이런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상처받은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물론, 나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코치를 하지만, 나는 내 분야에선 전문가이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 삼성전자 회장이 와도 나는 라이프 코치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딱 생겼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저는. 예,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껍데기이고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의 영혼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수백억대 재산가, 수천억대 재산가라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저는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절대 이제 기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돈과 관련된 트라우마 한번 쭉 적어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과 관련된 기억이 되게 많은데, 저희 집도 돈 때문에 수도 없이 싸웠어요. 엄마, 아빠가. 막 칼부림 하시면서, 뭐, 무능하니, 인간아, 막 이러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막,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자기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한테 이제 제과점을 샀는데요. 그 제과점을 이모가 이중계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도 팔고, 다른 사람들도 팔고, 그래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 제과점이. 근데 그때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골에서 약국 하시다가 아버지가 말아먹고 야반도주 하듯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직업도 없이 애들은 막 조물조물한 애들이 3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 걱정하던 차에 엄마가 집에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제과점을 인수를 했는데, 세상에. 그거를 사기를 치고 큰이모가 홀라당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머리끄댕이 자꾸 질질 끌면서 막 때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그때 어떤 느낌을 가졌겠어요, 제가. 와, 돈은 만악의 근원이구나. 돈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조지는구나. 예. 이러면서 돈과 관련된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정말 아리랑 고개를 엄청나게 넘었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지웠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하나씩 한번 적어보시고요. 하나씩 한번 지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워보느냐? 그때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때 느꼈던 생각과 감정들을 깊이 있게 한번 느껴보세요. 느끼시면서 타점을 두드리세요. 나는 그때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고 칼부림할 때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예, 수영학원은 이겁니다.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만 그때 느꼈던 생각과 감정을 적나라하게 말로 표현을 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지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EFT로 기억이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확인을 해보시려면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격렬한 감정이 올라오는가 아니면 그냥 편안한가를 보시면 돼요. 후자에로 이제 편안한, 아무리 그 기억을 떠올려도 편안한 마음이 올라오시면 제대로 잘 지워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기억이 지워지면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이렇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예, 아주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EFT 하면서 많은 기억들을 지웠는데, EFT 하기 전에 어린 시절만 생각하면 막 눈물 나고 맨날 그랬어요. 너무 슬프고, 막 두렵고 그랬는데, EFT를 딱 지우고 나서 되게 신기한 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떠올라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았던 거, 들판으로 막 뛰어 놀랐던 거,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했었는지, 예전에는 막 부모님 원망하고 안 좋은 기억들 막 굉장히 떠올랐는데, 신기한 게 이게 딱 기억이 치유가 되고 나면요, 좋은 기억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나요. 그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포근해집니다. 그래서 그 힘을 기반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 자양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EFT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